오늘 제가 준비한 시나리오는 반정 이후 남겨진 여인들의 생존 드라마입니다. 왕의 딸에서 노비로, 왕비에서 죄인의 아내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지만 끈질기게 삶을 이어갔던 그녀들의 삶을 지금부터 돌려보겠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파격적이고 시끄러운 불협화음을 냈던 왕, 연산군. 그의 시대는 1506년 중종 반정이라는 거대한 피날레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음악이 끝난 뒤에 남는 여운을 기억하시나요? 무대 위 주인공이었던 연산군이 끌려 내려간 뒤, 그 무대 뒤편에는 아무도 듣지 못한 작은 흐느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폭군이라는 아버지의 그림자에 가려져 숨죽여 울어야 했던 딸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왕좌에서 쫓겨난 자들의 삶, 그 처절하고도 질긴 생명력에 대한 악보를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짧고 비극적인 살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바로 연산군의 아들들입니다. 반정 직후 승리자들은 냉혹했습니다. 화근을 남겨서는 안 된다. 이 한마디가 10살 폐세자, 황과 7살 창녕대군, 그들은 유배지로 끌려간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사약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를 한 번만 보고 싶다고 울부짖었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잔인하게 그들을 짓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연산군의 남성 혈통은 허무하게 그리고 완전히 끊어집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죽임만 당하지 않았을 뿐 어쩌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이라는 형벌이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진짜 주인공, 딸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 연산군의 장녀 휘신공주입니다. 휘신공주는 연산군과 패비 신씨 사이에서 태어난 적장녀였습니다. 아버지 연산군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녀는 구문경이라는 남편과 결혼해 단란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정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반정 공신들은 연산군의 핏줄을 왕실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공주 자기를 박탈한 것도 모자라 아주 잔인한 결정을 내립니다. 역적의 딸을 사대부 집안의 며느리로 둘 수 없다. 이혼시켜라. 강제 이혼. 상상이 가시나요? 휘신공주는 하루아침에 남편과 생이별을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녀가 살던 집은 반정공신 박원종이 차지해버렸죠. 갈 곳 잃은 공주는 끼니를 걱정하며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한편의 드라마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2년 뒤인 1508년 중종,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 이들을 다시 부릅니다. 부부가 생이별하는 것은 인륜에 어긋난다. 다시 합치도록 하라. 중종의 배려로 휘신공주는 전 남편 구문경과 재결합하게 됩니다. 빼앗겼던 집도 일부 돌려받았고 노비도 되찾았습니다.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혼 후 재결합 스캔들이자 비극 속에 피어난 로맨스였죠. 하지만 폭군의 딸이라는 꼬리표는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실록과 야사에 따르면 그녀의 삶은 꽤나 팍팍했습니다. 그녀의 집 담장은 낮았고 사람들은 지나가며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씁쓸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휘신공주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이복 삼촌인 중종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전하, 쌀과 콩이 떨어져 끼니를 잇기 어렵습니다. 중종은 조카가 안쓰러워 곡식을 하사했지만 신하들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습니다. 죄인의 딸에게 국고를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휘신공주는 꿋꿋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구문경과 함께 죽은 아버지 연산군과 어머니의 제사를 모시며 천수를 누렸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사람들의 냉대를 받았지만 남편과의 사랑, 그리고 끈질긴 생명력으로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낸 것입니다. 그녀의 후손들은 훗날까지도 연산군의 제사를 지내는 외손 봉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휘신공주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후궁들에게서 난 옹주들의 운명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추락 그 자체였으니까요. 기록에 따르면 이함금이나 이보곡 같은 옹주들은 왕족의 신분에서 천민으로 강등되었습니다. 단순히 신분만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들은 반정 공신들의 집으로 분배되었습니다. 왕의 딸이 하루아침에 공신들의 집 노비가 된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옹주마마 소리를 듣던 소녀들이 오늘은 누군가의 집에서 물을 깃고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일부 기록이나 야사에서는 이들이 공신들의 첩이 되거나 시중을 트는 여종이 되어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전합니다. 한때 아버지가 권력을 휘두를 때 그 옆에서 호의호식했던 대가라기엔 너무나 가혹한 처사였죠. 장녹수의 딸 이영수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녀 역시 노비가 되어야 했지만 워낙 나이가 어렸기에 목숨은 부지했다고 하죠. 최근에는 그녀가 신분을 숨기고 조용히 살았다는 이야기가 재조명되기도 하지만 확실한 것은 화려했던 궁궐의 삶은 꿈처럼 사라지고 가장 낮은 곳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비극을 지켜봐야 했던 한 여인, 연산군의 아내 폐비 신씨 거창 군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연산군과는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어질고 온화하고 덕이 많았습니다. 연산군이 미쳐 날뛸 때 유일하게 그를 말릴 수 있었던 사람, 혹은 연산군이 유일하게 어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아내 신씨였습니다. 반정이 일어나던 날 군인들이 들이닥치자 그녀는 남편 연산군 앞을 막아서며 내 남편을 해치지 마라고 했다는 야사가 있을 정도로 강단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도 아들들도 모두 잃었습니다. 친정아버지 신승선과 오빠 신수군마저 연산군의 처남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녀의 나이 불과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녀는 폐위된 후 친정으로 돌아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노비들조차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는 점입니다. 우리 마마님은 죄가 없다. 하늘이 무심하시지. 노비들은 쫓겨난 주인을 위해 밥을 지어 올리고 그녀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녀의 삶은 기다림과 기도였습니다. 그녀는 중종에게 간곡히 상소문을 올립니다. 제 남편 연산군의 묘가 너무 초라하여 비바람에 씻기고 있습니다. 부디 이장하여 돌보게 해주소서. 폭군의 아내라는 멍에를 쓰고도 그녀는 죽은 남편을 위해 끝까지 도리를 다했습니다. 중종도 형수님인 신씨에게만큼은 예의를 갖췄습니다. 그녀의 집이 낡아 비가 새면 집을 고쳐주라 명했고 쌀과 고기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폐비 신씨는 1537년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이 죽고 31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녀는 죄인처럼 숨죽여 살며 먼저 간 자식들과 남편의 명복을 비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채웠을 것입니다. 연산군이 쫓겨나던 날 역사는 정의가 승리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팡파르 뒤에는 아무 죄 없이 시대의 파도에 휩쓸려 가야 했던 여인들의 비명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강제로 이혼당했다가 다시 만난 휘신공주의 애달픈 사랑. 하루아침에 공주에서 노비로 전락해버린 옹주들의 절망. 그리고 모든 가족을 가슴에 묻고 홀로 인고의 세월을 견뎌낸 폐비 신씨의 침묵. 어쩌면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기에 이들의 아픔은 악보의 쉼표처럼 조용히 묻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일반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그들의 삶은 그 어떤 오페라보다 더 비극적이고 그래서 더 잊지 말아야 할 선율로 다가옵니다. 폭군의 딸로 폭군의 아내로 산다는 것. 그것은 벼랑 끝에 핀 꽃처럼 위태롭고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오늘의 역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